올 한 해 내가 가진 돈복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금전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받기 위한 그릇을 잘 닦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날에는 운을 좋게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7일 입추는 우리에게 한 해의 풍요를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셔서 다가오는 입추날 더 큰 복을 잡을 수 있도록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술술 풀리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입추는 말 그대로 가을에 서서히 들어서는 날입니다. 가을하면 옛날에는 한 해의 수확을 기원하는 계절이었지요. 곧 다가올 추석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추석은 한 해의 수확을 기리는 명절이고 입추는 한 해의 풍요를 위한 시작에 대해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여 더 큰 복을 맞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 모두 풍요를 기원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수확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은 가정의 풍요로 이어졌고 재물과 금전이 나날이 쌓이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때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입추가 지나서 비가 닷새 이상 계속되면 조정이나 각 고을에서는 비를 먹게 해달라는 기청제를 올렸다고 하지요. 또 입추는 이제 곡식이 여물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이날 날씨를 보고 점을 치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입추에 하늘이 청명하면 풍년이라고 여기고 이날 비가 조금만 내리면 기라고 많이 내리면 벼가 상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입추가 지난 뒤에는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세간에는 입추매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때에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에 대비하였는데요. 이 무렵에는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재미난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추 때는 벼가 한창 자랄 때라 벼에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뜻을 지닌 속담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입추 무렵이 되면 날씨가 좋아져서 벼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귀가 밝은 개는 벼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는 표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벼가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도 벼 자라는 소리에는 집약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입추는 입춘에서 시작된 만물이 성장을 마감하는 시기가 되고 동시에 추수를 위해 기운을 안으로 응축시키는 결실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유종유시가 연결되는 시점이 입추인 것인데요. 유종은 유시를 위한 미래의 준비가 되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 기륭이 크게 표출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입추를 맞아 풍요를 기원하고 가정 내의 돈복을 원한다면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개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먼저 이날에는 전어를 먹어보세요. 전어는 8월 입추 전후 제철인데요. 입추를 전후로 제철을 맞는 전어는 가을의 영양분을 가장 많이 비축해 봄과 여름보다 지방질 함량이 무려 3배 이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을 전어가 맛난 이유는 이처럼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옛말에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속담도 있었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때의 전어를 맛보며 고소한 맛이 더욱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어에 함유된 DHA, 불포화 지방산, 칼슘은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니 이날 맛보게 된다면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날 전복을 드셔보세요.
전복은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널리 구한 것 중에 전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복은 영양가가 높고 귀한 식품으로 평가되어 왔지요. 옛날에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기에 부잣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날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는 의미에서 귀한 음식인 전복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소중하게 여겨져야 금전도 자연스레 따라오는 법이지요. 실제로 전복은 8월에서 10월까지가 제철인데요.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각종 무기질이 풍부한 해산물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의 보양식으로 여겨집니다.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 입추를 맞이해 소중한 사람들과 즐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밥상에 반찬으로 도라지나물을 올려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입추날 가볍게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입추에 적합한 도라지는 기력을 회복하고 입맛을 돋우는데 참 좋은 채소입니다. 도라지를 삶거나 절인 도라지나 무침 도라지 등 다양한 요리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 가족 구성원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반찬으로는 오리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좋은데요. 여름철에 인기 있는 보양식 중 하나로 오리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기력을 보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체력이 딸리거나 기가 허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날 오리를 활용한 오리구이나 오리탕으로 몸을 보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한 간식으로 옥수수를 드셔보세요. 여름 대표 간식 중 하나인 옥수수는 입추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옥수수 같은 곡식들을 이날 즐겨 먹었습니다. 이날은 농사가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니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들을 먹었는데요. 옥수수 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은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쌓여있던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지요. 실제로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시토스테롤 성분은 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이뇨작용에도 효과가 있어 부종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밥을 다 드시고 나서 과일로 입가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딱인 입추 과일도 있는데요. 이날 블루베리를 먹어보세요.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된 블루베리는 입추를 전후한 8월과 9월이 제철로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 기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성공과 재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요.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능력과 피부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며 식이섬유가 많아 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시력 보호와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어 실제로 효과를 보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더불어 복숭아 역시 이날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요. 이맘쯤인 제철인 복숭아는 풍부한 과즙과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이지요. 제철에 나게 되는 과일이니 한여름에 자주 먹게 되는 대표 과일입니다. 수분, 식이섬유소가 많고 지방이 적은 복숭아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에는 물론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무더위로 지친 시기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니 가족 모두 함께 이날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먹는 것 이외에도 금전운을 부르는 방법을 이날 생활하면서 해볼 수 있는데요. 간단한 행동들을 매일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날 금전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 중 얼마만큼 지키셨나요? 입추가 되면 이제 가을에 들어서며 수확을 앞둔 것인데요. 이날을 맞이하여 내 계획을 꼭 한번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것이 여전히 원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금전을 원했을 때 이만큼 원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을 점검하면서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장애물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극복하는 것은 한 해의 풍요와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나의 계획을 확인하고 내 앞날을 위해 수정하면서 계획을 새로 세워본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을 점검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가고 있어 크게 낙담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요를 이룬다는 것은 한날 한시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과 시간이 차차 쌓이고 그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내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나에게 휴가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장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니어도 내가 올 한 해 얼만큼 쉬었고 이제 쉬어주어야 하는 때는 아닌지 내 상태에 맞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입하부터 입추까지 백성들이 조정의 얼음을 진상하면 이를 대궐에서 쓰고 조정 대신들에게도 나눠주었다는 옛날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입추까지는 날씨가 무척 더웠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날씨가 덥다면 내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복을 받는 기본인데요. 입추에는 관리에게 하루 휴가를 준다는 말도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휴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쉴 틈이 어디 있고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도 자신의 휴식 시간과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무는 몸과 마음은 피로를 주게 되는데요. 휴식은 이러한 피로를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식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휴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휴식을 하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요. 휴식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지요. 휴식을 통해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은 성과를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있는 장소를 잠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날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거나 도보로 산책해 보세요. 오늘 받기 전에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곳과 드라이브 혹은 산책하는 거리에 따른 타 지역은 기운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 환경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소의 이동만으로도 운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길씨와 길방향을 선택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해결 방법이 복잡하거나 또는 두통이 있었다면 가벼운 산책 후에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현명하게 일 처리를 해나가고 짜증내거나 화낼 일도 적어지는 경험인데요. 걸으면서 약간 긴 산책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걷는 중에 쓸데없는 잡담이나 핸드폰 통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내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 해결할 문제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면서 다녀온다면 더욱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또 산책할 때에는 장소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을 잠시 이동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큰 산의 등산이 아니더라도 집 주변의 공원 산책도 좋습니다. 이날 주변의 덕담이나 물건으로 베풀어 보세요. 이것은 예로부터 운을 좋게 바꾸는 방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복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석가모니는 베풀라고 하셨지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주제에 어떻게 베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돈이 없어도 베풀 수가 있는 7가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첫째, 온화한 얼굴과 기뻐하는 표정으로 남을 대할 것이며, 둘째, 친절하고 고운 말씨로 남을 대할 것이며, 셋째,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남을 대할 것이고, 넷째, 호의적인 눈빛으로 남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남을 위해 수고하여 봉사할 것이며, 여섯째, 지친 사람에게 앉을 자리를 양보하여 배려하라. 그리고 일곱째는 잠자리가 없는 자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금을 막론하고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막고 푸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많은 고서를 보면 적선을 강조하며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문제는 실천이지요. 팔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팔자에 끌려다니게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남에게 가벼운 미소 따뜻한 덕담으로 내 공덕을 쌓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내 팔자와 운명을 바꾸는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노력하라. 감사의 마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형식적인 감사는 좋지 않다.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 온전히 감사해야 한다. 무엇인가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지금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마실 물, 따뜻한 햇빛, 숨쉴 공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마음이 풍요롭고 인간다운 마음에 감싸이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 감사해야 할 대상을 늘려나가도록 하라. 친구와 가족, 옷과 음식,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리고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부족함을 없애고 행운을 가져오는 길이다. 자세를 바로 함으로써 마음을 바로 하게 만드는 원리.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운명은 업그레이드 된다. 앉는 자세를 바로 하라. 허리는 곧게 펴고 기대거나 뒤로 젖히거나 삐딱하게 앉지 않는 것이 좋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복이 나가는 것과 같다. 걷는 태도를 바르게 하라. 어깨는 펴고 다리를 질질 끌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경쾌하게 걸어보라. 내 마음속의 생각부터 달라질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라. 조급함은 절대 좋지 않다. 현대 사회는 빨리빨리가 습관화된 사회이지만 운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좋지 않은 습관이다. 모든 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듣는 연습을 하라. 상대와 대화를 나눈다면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천천히 들어줄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복을 가진다. 항상 시선을 바르게 두어라. 시선을 피하거나 남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마음에서 흘겨보거나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하지 말라. 복이 나가는 행동과도 같다. 말을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이때 목소리는 가다듬어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좋다. 속삭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커서 그릇 깨질 정도의 소리를 치는 것은 좋지 않다.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말라. 복을 짓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입이다. 입을 잘 단속하는 자는 평생을 평안하게 살게 된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 시간을 써라. 돈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금전 흐름을 좋게 만들 기회가 있다. 그러니 꼭 나이 들수록 내 건강만은 지키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금전운이 좋아지기 위해 실천하시는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도움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